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특별검사법의 논란이 되자 조금 전에 청와대 정무 소속 관련자가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고려를 해달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지만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때에 조작된 사건은 그건 철저히 밝혀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하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사태 추이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재명 일당들이 정말 기가 차고 놀랍고 정말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 내부에서는 이제 반 이재명 세력에 속하지요. 노무현 정권 때 보사부 장관을 지내고 그런 사람이 이재명 피고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동안 아주 소동을 벌였지요. 그때 그 특위를 구성할 때에 유시민 전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미친 짓이라. 미쳤다. 나하고 너희들하고 둘 중에 다 미쳤거나 아니면 나는 안 미쳤으니까 너희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지금 그 특위의 조사 결과에 하나도 조작된 증거가 발견 안 된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 취소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임명하는 이 법안 발의를 보고는 아마도 미치고 더 미쳤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미치고 미쳤다 3번 그랬다 그러면 저는 4번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미치고 미쳤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 강경파들은, 이 법안을 도모하는 그룹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 우화에 나오지요. 벌거벗고 거리에 나서니까 폐하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십니다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백성들은 무지렁이들입니다. 이게 특검위원회에서도 전부 조작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발견됐어요? 김성태가 거짓말했습니까? 박상용이가 거짓말했습니까? 방용철이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갖고 간단하게 공소 취소하겠다. 그게 훨씬 쉽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만세다. 벌거벗은 이재명이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명백히 위헌이고, 이 법을 강행한다면 이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결정적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특검에 중독된 게 이 정권입니다. 특별검사법이라는 거, 그 전부가 위헌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남발되니까 국민들이 이거 특검법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무덤덤하게 지나지만은 전부가 이거 위헌인 법률입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을 비롯해가 이 모두가 위헌이에요.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있고 검사가 있어요. 그 라인에서만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그 라인에서 수사해가지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제기한 후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서 이 공소는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라인에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지, 특검법을 만들어가
그 특검이 바로 공소를 취소하겠다. 명백한 위헌이다. 이건 대통령이 다수를 차지하고 민주당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발의가 됐다. 그걸로 국가 원수로서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켜켜이 쌓여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있는 것 전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선거를 앞두고 딱 한마디 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내가 소속하고 있는 정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걸로 국회가 탄핵 의결을 해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가 탄핵하기에는 심하다 그래가 기각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거를 앞두고 지방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서는 훨씬 더 탄핵 사유가 진하고, 곁들여 이번에 자신을 공소 취소하는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시행한다고 한다면 이건 헌법 66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법안의 초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하느냐? 민주당, 조국당, 국민의힘당 세 정당에서 각각 특별검사 후보 하나씩을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고를 일은 없겠지요. 개혁신당, 민주당이 짜고 각각 올린 것 중에 아마 고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다. 내 사건에 공소를 취소해 줄 그런 특별검사를 내가 임명한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어차피 이게 헌법 위반되는 법률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정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 그 나름대로 질서는 있어야 되는데,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총장과 검사 라인에서 수사하는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취소는 1심에 계류 중일 때만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현재 공판이 중단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두 건, 위정교사 사건은 1심에서 판결이 나가 2심에 계류 중에 있어요. 고등법원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2차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고등법원에 지금 심리에 맡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는 1심 계류 중에 있는 사건만 공소 취소할 수 있다. 이 헌법 라인의 검사와 총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공소 취소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포악무도한 짓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헌법이고 형사소송법에 정통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사람이 놀랍게도 이재명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출신이 5명인가 6명 있는데, 그 중에 두목이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이모입니다. 그 사람이 주관돼 갖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검사로서 고등검찰청 검사장까지 지나고 이재명의 철저한 졸개 하수인이 돼가지고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한 법안을 만들었다. 저는 하늘도 놀라고 땅도 뒤집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조인 사회에서 이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이들이 기발하고 망상에 잡힌 이런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 만일
기발한 법안을 만든 이게 노벨상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노벨상감이야. 이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법률을 그 검사 출신, 변호인 출신 법조인들이 이 법 만드는데 앞장을 섰다. 땅을 칠 일이야, 땅을 칠 일이야. 제 측근들은 제 건강을 염려하면서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 5년이 됐고, 과거에 정치도 했고 20여 년간 정치를 떠났는데, 정치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실수한 것도 있고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러나 20여 년을 야인으로 지내면서 그래도 국회와 정당, 헌법이 제대로 운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갖다 보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저의 심정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사태에 대해서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미국이 새로운 전술을 선택해 가지고 그 긴장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한미 관계는 상호방위 조약에 기반한 우호 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파탄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6.3 선거를 앞두고 또 돈을 풉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틈새에 이게 이재명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 법안을 지금 발의하려고 하다가 약간 제동이 걸린 것 같은데, 이제 국민들이 이 사태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3.15 부정선거다. 3.15 부정선거가 뭐냐?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현직 대통령, 민주당의 조병옥 박사가 서로 이 후보를 했는데, 조병옥 박사 민주당 후보가 선거 공고 직후에 미국의 월트리드 육군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했는데 열흘 만에 별세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임 투표를 하게 되니까 그럼 반드시 대통령 되게 돼 있고, 문제는 부통령이었습니다. 자유당 후보는 국회의장인 이기붕, 그 사람이 이미 병색이 완연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장면, 이 장면 박사는 56년 그 4년 전 선거에서, 그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각 뽑기 때문에 56년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 이렇게 내부 갈등이 있었어요. 자유당 강경파들이 생각할 때 이 4년 동안에 이 박사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변고가 생기면 장면이 승계하고 민주당 장면 쪽으로 넘어간다 하는 우려 끝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명동에 있는 시공간에서 58년도에 있었는데 총을 쐈어. 암살하려고. 이 손바닥에 관통했어. 그래서 목숨은 구제됐지만은, 그런 정권이 이제 60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은 이승만 당선이 확신됐고 이기붕과 장면이 다시 붙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장면이 되면 이번에는 굉장히 더 위험하다. 이 박사가 더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를 감행했어. 사전투표, 개표 부정, 이걸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전국의 경찰서장과 군수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미리 사직서를 받고 정치자금을 주고 명령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사정을 제가 정확히 아는 당시에 대학교 3학년으로서 사례가, 제 친구 아버지 중에 저 지방에 경찰서장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내무부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하숙집으로 아들을 만나러 왔을 때
우리도 친구 아버지니까 같이 앉아 잠시 얘기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오늘 장관님 만나고 오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3.15 부정선거는 감행이 됐는데 결과는 조작 끝에 이기붕 당선이 선포됐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이 마산에서 부산에서 대구로 집단적인 평화적 집회 시위를 통해가 4.19 때 폭발이 돼가지고 자유당 정권이 물러선 일이 있다. 이번에 현직 대통령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이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명령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공소취소케 하는 특별검사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건 전부를 공소취소하게 한다.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국가폭력이다. 국가폭력이다. 3.15 부정선거는 내무부 장관이 주동이 된 국가폭력이라면 이거는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국가폭력 행위를 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의 그 방송을 듣고도 대부분 무덤덤해요. 4.19 때는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부정선거 기미만 보여도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3.15 직전에 2.28 경북고등학교 대구에서 학생들이 이게 시위 행진을 한 겁니다. 3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2월 28일 일요일 날 장면 후보가 수성천에서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당시 경북도 교육청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일요일인데도 고등학교까지 전부 등교 명령을 내렸어요.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교문을 뛰쳐나와가지고 시가행진을 했어요. 그게 2.28 데모입니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2.28 데모, 3.15 당일 마산 의거, 이어 부산 집회 이렇게 연결돼가 4.19로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훨씬 소득도 높고 보릿고개도 없고 젊은이들이 먹고 살아. 당장 직장이 없어도 부모들에게 용돈 다 쓰고 이러니까 현실 문제에 이게 외면하기 마련이고 무덤덤한 것까지는 인정하지만은 지금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헌법 파괴 행위, 사법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일 다시 공휴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정권의 이런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서 감시의 눈을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필요에 따라서는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